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신과의 협업. 오늘 이 시간에는 가치관 변화와 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와 협업한다라는 개념이 아직까지는 잘 피부에 와닿지 않겠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치관이 변화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과의 어떠한 이 감정이라든가 본인의 의지라든가 본인의 어떠한 사고 방식, 이러한 것들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직접적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스스로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이 가치관 변화와 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장해 왔었던 이 성장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12년 이상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계속 치열하게 경쟁을 치러가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 대학 입시 과정에서 끊임없이 증가하는 교육비로 인해서 가정이나 또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아마 스트레스도 많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서는 회의감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어떠한 이 교육비가 증가를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서는 대학 입시의 어떤 결과가 결국 성과로 나타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소득의 불평등, 즉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은 그 사람의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 교육 불평등은 나중에 이 본인이 어떠한 계층의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소득층 자녀가 명문대 합격률이 높아지고 더 좋은 직업을 갖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자, 결국 우리가 그동안 20년 넘게 생각했었던 가치관은 굉장히 물질주의적이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형평성도 이야기하지만 그만큼이나 우리 사회에 깃들어져 있는 어떤 자산 불평등으로 인한 이 사회 불평등,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고 또 지금 현재도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개인의 그동안의 성장 과정이라든가, 특히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었던 이 초중고 교육, 이거의 성과로서 결국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대학이나 전공을 넘어서 본인의 직업, 진로를 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학 선택 과정, 그리고 대학에 와서도 또 전공 선택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진로나 본인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떠한 본인의 전공에 맞춰서 진로 분야를 택했다 하더라도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직장에 들어가느냐, 또 그 직장 종류들 중에서 어떤 회사를 자기가 선택을 해서 이 사회 진출을 준비하게 되느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대학교 4년 내내 고민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불안한 이러한 준비 과정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생 자기계발에 굉장히 많은 시간적 그리고 비용적인 부담을 느껴가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되어 있는 통계를 조사해 보면은 거의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상이 이 자신의 어떤 미래나 진로를 위해 가지고 자기계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금전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게 가면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그러니까 매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자기계발의 시간이라든가,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자기계발의 노력에 대한 그 효과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결과가 빠른 시간 내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과정들이 어쩌면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되고, 이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대학교 2학년이 돼서 느끼게 되는 중2병보다 더 무섭다라는 대2병으로 실제 겪기도 하고 겪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나만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대학생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성장통인가 라고 고민을 하겠지만, 이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개인의 문제 아니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그동안에 고도 성장을 해왔었던 그동안의 어떤 이 사회 발전적인 모습보다는 어느 정도 이 고도 성장 이후에 점차 저성장으로 이어가고 있는 이러한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저성장 시대 내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문제, 또 가면 갈수록 실업이나 소득 불평등, 더 나아가서 글로벌 경기 침체와 같은 영향으로 해서 그동안 점점 커갔었던 경제 규모가 이 어떠한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장기적인 의미에서 저성장으로 돌입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고도 성장에서 누렸었던 다양한 어떤 뭐 신분계층의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소득계층의 상승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껴왔었던 어떤 이 계층의 사다리를 여러분들이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들이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사회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거는 정말로 누가 태어날 때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 아니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사실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는, 그리고 이러한 저성장 사회에서는 우리가 대학 과정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대학 졸업 이후에도 과연 어떻게 생활을 해야지 될지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 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이러한 잠재 성장률이 하락되고 있는 실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어떠한 수출을 통해 가지고선 그동안 먹고 살았고, 결국은 자원이 없는 가운데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앞으로 그동안 발전해 왔었는데, 앞으로의 발전 과정이 정말로 이렇게 한국을 포함한 이 주요한 국가들의 이 잠재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기만 한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이 인적 성장에 있어서 그동안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국가가 발전했었던 그러한 과거의 경험에서 어떻게 보면 한계를 맞닥뜨린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맞닥뜨린 한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하고는 좀 다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가치관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분야, 여러분들이 진출하는 분야에서 여러분들처럼 새롭게 대학을 졸업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이 노력과 의지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많은 회사들에서 또 많은 조직들에서 선호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가면 갈수록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서비스용 로봇이라든가 이렇게 경비 절감 차원에 있어서 상당수가 AI와 로봇으로 대체되게 됐고, 또 그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얻게 되는 산업재해의 감소라든가 노동 생산성의 증대, 이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로봇 시장이라든가 인공지능 시장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직접 사람들이 어떠한 이 작업 환경에 있어서 보행 보조나 안내 감시 로봇, 더 나가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AI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일자리는 점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인력 고용 중심이 아니라 기업만 돈을 벌게 되는 이러한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렇게 새롭게 가면 갈수록 사회가 변화를 하고, 또 우리 사회 자체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이 생산 인구는 점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형 경제 구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특히나 청년 실업률이 악화가 되고 있는 이런 취업자 감소 추세 내에서 과연 내가 그동안 20년 넘게 생각해 왔었던 이러한 개인의 가치관, 내지는 20년 넘게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었던 그동안 꾸준히 성장했었던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과연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사회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게 되는 앞으로의 50년, 앞으로의 80년의 남은 인생은 실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했었던 사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사회 내에서 여러분들의 가치관도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임금 격차라든가 비정규직 그리고 사회재해,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라든가 아니면 노동 생산성 저하 같은 각종 사회 문제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9 to 6로 주 40시간 일하는 이러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었던 노동시간 여기서부터 탈피를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리고 노동시간을 감소하면서도 모두 다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세계로의 변화를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이 현상들이 벌써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프리터족이나 아니면은 니트족들의 증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발전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러한 프리터족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상태인 청년층이 어떻게 보면은 실업자와 같은 이러한 역할로서 이러한 상태로서의 이러한 니트족이 과연 증가하는 게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나 이 국가 정부 단체나 관련되어 있는 각종 기관들에서도 이렇게 프리터족이나 아니면은 니트족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변화를 해서 과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즉 20, 30대 청년들이 과연 프린터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이 개인의 행복에 있어서는 어떤가를 이 아예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 프리터족으로서 어떠한 실업 급여를 통해서 취업을 준비한다라든가 이직을 한다라든가 이러한 세대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전통적인 그동안의 경제관념, 국가구조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세대일 수 있지만 새로운 측면에서 보면은 즉 점점 앞서 봤었던 것처럼 노동시간이 점점점 줄어들면서도 부가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AI 기반, 로봇 기반의 새로운 산업구조가 재편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프리터족이 증가를 하는 거는 잠재적으로 봤었을 때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또 더 많은 휴식을 통해 가지고서는 더 높은 생산성을 나중에 집중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세대의 등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니트족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로 봤었을 때 과연 그동안 치열하게 경쟁했었던 이 경쟁 사회에서 도태된 이러한 20, 30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앞서 말씀드렸었던 어떤 사회 불평등의 그 결과로 나타난 즉 대한민국 사회가 끊임없이 경쟁만을 했는데 이러한 경쟁했었던 과거 사회 구조를 20년 이상 경험했었던 20, 30대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이진 않지만 소극적으로 저항한다라는 즉 사회 문제 고발적인 측면으로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20년 가까이 교육을 받고 또 교육이 결국은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취업이 된 이후에는 결혼이라든가 출산과 같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사회 구성원의 역할만을 쫓아서 그동안 앞만 보고서는 그동안 달려왔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신의 가치관이 변화했었던 새로운 세대, 새로운 청년 세대들이 나는 다른 의견이 있다라는 이러한 이견을 제시를 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앞으로는 우리의 사회 구조가 변한 것처럼 우리의 그동안 경제 구조가 변한 것처럼 사회 구조도 변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결혼이나 출산을 통해서 전통적인 이 가족 구성원의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교육이나 취업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경제 이 발전에 있어서 여기에 산업 인력을 투여하는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좀 더 개인의 행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가까운 지인들, 가족들과의 어떠한 이 평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시 가치관 변화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이러한 프리터족이나 니트족의 증가는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인 사회 변화, 긍정적인 우리 세대의 가치관
청년층 세대의 가치관 변화에 있어서 새로운 원동력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원동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점점 글로벌화되고 있는, 즉 세계화되고 있는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어떤 사고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프리터족의 증가나 니트족의 증가가 하나의 이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점점 국가와 국민들 간에 서로 교류가 되고 생활 패턴 자체가 과거의 생활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글로벌 대한민국을 맞이하게 됐었을 때는 국내에도 끊임없이 외국인들이나 외국인 이 근로자들이 증가를 하는 것처럼 우리 새로운 세대에 맞춰서 새로운 청년 세대들이 거꾸로 글로벌화 되어 있는, 즉 혁신적인 수용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이러한 사회에 훨씬 더 적응을 잘할 수 있고, 이러한 청년 세대들이 그동안 프리터적으로 아니면 니트적으로 있다가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키워서 해외로 취업을 하는, 그래서 전혀 다른 이 산업 구조에 재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원동력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백석대학교를 포함을 해서 많은 대학들이 해외 취업에 있어서 이 학생들을 그동안 교육시켰던 또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서는 최종적으로는 해외 글로벌 일자리에 많은 학생들을 취업시키고 있고요. 또 특히 이렇게 해외 취업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수용성을, 이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나 이 취업에 되어 있는 졸업생들은 이제는 더 이상 지역이나 아니면은 언어나 문화권에 구애받지 않고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의 일자리, 그리고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의 어떠한 이 노동 시장을 실제로 경험을 하고 실제로 만들고 있는, 새롭게 창출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즉 이제는 대한민국 자체가 하나의 이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대한민국 자체가 국제적으로도 아주 선진국 대열에 있는 이러한 높은 이 이미지 개선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는 모바일 기반으로 해외 취업이라든가 글로벌 일자리가 워낙 다양하게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글로벌화되어 있는 인터넷이나 SNS, 또 그 밖에도 엔터테인먼트나 각종 OTT 서비스를 통해서 그동안 많이 친숙해져 있었던 이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또 그동안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외여행이라든가 외국인과 이 SNS를 통해서 교류를 했었던 이러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기반의 AI 통번역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이나 홍콩이나 대만이나 이러한 아시아권에서,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새로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자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이미 어렸을 때서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중고등학교 때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대학 와서는 해외 취업을 위해서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 역량을 키워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해외 취업을 해야 되는 게 과연 스탠다드한, 가장 어떻게 보면 표준적인 이 사회 준비 코스가 아닌가라고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여가 시간과 본인의 어떠한 관심사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모바일 기반의 SNS를 열심히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국어 언어 능력이나 아니면은 AI를 활용했었던 새로운 이 통번역,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스스로 학습을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 그러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거나 개인이 키울 수 있는 역량들을 발휘해서 궁극적으로는 20대 중반쯤 돼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20대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의 어떠한 평화로움과 행복감을 누리고 난 다음에 30대가 되어서도, 왜냐하면은 그동안 전통적인 사회 구성원들을, 가족 구성원들을 했었던 이러한 결혼이나 출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회에 맞춰서 새로운 세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얻고 여러분들이 더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기회와 이러한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학처럼 이렇게 기독교 대학의 어떠한 이 해외 선교와 관련돼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는 이러한 대학에서는 정말로 내가 이 한국에서만 일자리를 가는 게 아니라 제3세계의 국가, 즉 해외로 나가서 개인의 소명의식에 충실한 이러한 삶을 지향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실제 해외 선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미 벌써 성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한 곳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디지털 노마드, 즉 어떠한 이 한 곳에 정착을 하지는 않고 전 세계를 떠돌면서도 아니면은 자기가 있는 이 한국 내에서도 꼭 서울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지방이라든가 편안한 휴양지에서도 이 SNS, 이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으면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디지털 노마드로서 살아나가는 이러한 삶 자체가 개인과 그리고 우리 사회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새로운 삶,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직업관을 가지게 된다면 다시 우리가 처음서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즉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지 가능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전통적인 사회 발전 구조, 그동안 끊임없이 경험했었던 과거의 성장 지향적인 이러한 경제 구조, 여기에서 완전히 탈피를 해서 이제는 나 개인 그리고 아주 가까운 지인들,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개인의 시간을 쏟고 남들보다 몇 년 늦게 사회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정말로 선망하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과거에는 어떠한 경제 개발에 있어서는 과연 그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라고 생각했었던 해외 선교라든가 아니면은 이 니트족으로서의 개인의 삶을 평화롭게 유지를 하고 나중에 본인이 금전적으로 필요할 때 새로운 일을 찾게 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타인 지향적인 삶 그리고 나 스스로의 개인의 소명의식에 충실한 삶,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게 되는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는 현재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나 아니면 니트족이나 프리터족처럼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하고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가 있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과연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앞으로 선택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궁금해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이 모바일 기반에, 즉 무선 통신망이 연결돼 있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간에 일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일자리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과거 이 부모님 세대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선배 세대들이 해외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거나 아예 시도 자체도 안 했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SNS에 노출되어 있는 다양한 이 외국 문화에 대해서 이 글로벌 문화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떠한 지역에서든지 일자리를 얻고 또 금전적인 보상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분들 정서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곳에서 여러분들만의 삶을 영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추세가 이미 벌써 서구 유럽에는 워낙 보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회사를 출근하는 IT 개발자들 의 인생이 아닌 재택근무를 하면서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하면은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그래서 심지어는 월요일 날 유람선을 타고서는 SNS로 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금요일까지 이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면서 일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말에는 유람선이 도착한 그 섬 지역에서 아니면은 새로운 나라에서 열심히 여행을 하고 휴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그 배가 출발을 하면서 다시 일을 배 안에서 시작하는 이러한 IT 개발자가 증가할 출현할 정도로 이제는 모바일 기반의, 즉 이러한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글로벌한 이 근로 환경들이 너무나 보편적으로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사회적인 비난을 두려워해 가지고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눅들거나 아니면은 터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의 가치관이 명확하다 그러면은 과거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전혀 두려워할 게 없고, 이제는 오히려 친환경적이고 스트레스 없는 개인의 평화로운 생활을 지향하는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는 이러한 시대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고령화 사회 내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더 이상 전통적인 가족관계라든가 어떤 결혼이나 출산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사회 구성원,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역할로 점점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이 가치관,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 고도 성장을 지향했었던 과거의 사회 구조, 사회 경제적인 구조,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변화하기를 한번 희망해 봅니다. 이제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은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와도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 스스로와 대화를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와 함께 협업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새로운 세대에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동안 니트족이나 프리터족이나 아니면은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한다고 해서 비난받았었던 과거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인 시선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자신과의 협업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